근데 때로는 배움을 위해 일하라는 말도 있고, 때로는 돈과 거래는 관계를 정화시킨다는 얘기도 있어요. 10개의 직업 중에 제가 9개는 다 돈을 벌었거든요. 근데 한 개는 처음부터 무급을 작정하고 들어갔어. 근데 제 경험에는 그 무급으로 했던 일이 목적과 의도가 선함에도 불구하고 저한테는 그 일이 좋지 않았어요. 정치거든요. 자유와 욕심 최고위원 들어갔을 때 땡전 한 푼 안 받았어요. 진짜 10원짜리 한 장 안 받고 무급으로 정말 헌신을 다해 봉사를 했는데 가끔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목적과 의도가 좋으면 예를 들어 다단계 같은 건 하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또 여기에서는 뭔가 여기는 그 속성이 좀 다른 것 같은 제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것을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될지 우리가 뭔가 배움을 택할 때 여기에 대한 대표님의 좀 인사이트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무조건 현금 흐름이라고 생각해요. 돈을 쫓아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일단 밑바닥 있는 사람의 1번은 돈을 쫓아보면 이 현실이 보여요. 돈을 안 음, 쫓는 사람들은 현실이 안 보여요. 계속 이상주의예요. 그러니까 좌파들은 돈을 안 쫓는다고 생각하는데 제일 은큼하게 돈을 쫓는 애들 좌파예요. 제가 좌파의 제자가 있었어요. 정말 음, 유시민을 좋아했고요. 예, 그리고 황교안을 되게 씹었어요. 황교안을 되게 싫어했어요. 예, 황교안 대표를. 음, 그때 그 국힘의 대표였거든요. 예, 전 대표였어요. 예.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어쨌든 전두환도 되게 씹었어요. 전두환. 예. 그리고 어쨌든 저보고도 저보고도 뭔가 기득권하고 막 이렇게 달려들고 하는 그걸 보면서 저보고 나는 좌파에 속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예. 제가 그때 세종에 있었을 때거든요. 그래서 아, 차 운전하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전 나거든요. 그래서 난 그때 좌파 우파가 뭔지 몰랐어요. 내가 좌파구나 하면서 심지어 나는 이런 성격은 좌파의 성격이구나. 제가 언제까지 좌파 우파에 대해서 명확히 클리어해졌냐면 그 최 사장의 책이 있어요. 최 음, 사장이라고 저자가 있는데 그게 뭐 지적으로 지적인 다르면 넓고 얕은 지식. 예, 지적으로 뭐 넓고 얕은 지식인가? 네. 그게 거기서 제가 아, 좌파와 우파 그리고 어쨌든 공화당, 민주당 이게 좀 더 되게 그게 되게 네. 쉽게 쓰여져 있거든요. 음, 명확하게 제가 클리어해진 거예요. 원래는 정치에 대해서 모르니까 누구 네. 당이고 뭐 이거 뭐 어떻게 정치가 돌아가는지 몰랐어요. 근데 그 책이 되게 나를 클리어하게 졌는데 보면 볼수록 난 좌파는 아닌데 이게 보이더라고. 예. 자, 그래서 뭘 얘기하고 싶냐면 돈을 따르라. 예. 네. 돈을 쫓아라. 근데 음, 돈은 정체되어 있는 돈을 쫓지 말고요. 현금 흐름을 음, 쫓아야 돼요. 그러니까 음, 현금 흐름은 우리가 주식에서 배당금 받는 게 현금 흐름이에요. 음, 주식에서 이득, 투기도 현금 흐름인데 그 투기도 네. 잘해야 돼요. 예. 음, 투기는 잘하는 사람은 계속 10년, 20년 가도 돈 벌어. 네. 그죠? 근데 대부분 네. 투기해서 수수료고 뭐 어떻게 하면 투기해서 돈 제대로 남겼다는 사람은 저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음, 그러면 주식에서도 그렇고 어쨌든 현금 흐름이라고 하는 건 내가 현실을 제일 많이 배우는 거예요. 그게 내 점수에 음, 학교에서 우리가 성적 점수를 얻는다면 현실에서는 현금 흐름에 대한 점수. 그 현금 흐름이 월 5만 원, 10만 원이라도 그 음, 현금 흐름을 만들어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저 같은 음, 경우는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현금 흐름을 처음에 100만 원 만들 때 되게 힘들었어요. 뭐 자동 주문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자동 주문에서 한 1000만 원 매출을 꾸준히 일으켜야만이 한 1000만 원 정도, 10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런 100만 원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또 평소에 막 영업해서 이렇게 막 파는 어떤 매출, 소매 매출로 인한 게 뭐 더 추가돼서 하면은 한 추가에 100만 원, 추가 200만 원 이렇게 벌어서 월 한 300만 원 벌 수 있는데, 음, 그러니까 그런 자동 주문 같은 배당금 같은 현금 흐름을 한 100만 원 만드는 것도 현금 흐름이고요. 내가 뭔가 이걸 팔아서 5만 원 마진을 남는다. 이것도 현금 흐름이고요. 음, 이게 현금 흐름을 쫓는 게 중요한데 사람들은요. 자꾸 보상 플랜이라든가 이런 다단계라든가 그런 데 빠지면 자꾸 제품과 서비스와 보상에 빠지거든요. 네. 현금 흐름을 쫓는 사람은 노가다도 해요. 그것도 음, 현금으로 해요. 월로 받는 거. 네. 현금 흐름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내 호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음, 이상주의에 빠진 사람들은요. 이게 음, 언젠가 돈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그 믿음 체제 안에서 계속 내 현금을 풀어요. 그러니까 음, 현금을 흐름을 따지는 게 아니라
비전이라고 하는 개떡 같은 비전이라고 하는 거를 음, 자기는 이상주의고 그거를 따른다는 명분으로 비전도 없어 사실은 그게 음, 비전인 줄 알고 따르는데 향후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보장도 없어. 사업도 있잖아요. 5년 안에 망가지는 자영업자들 되게 많아요. 10년은 거의 90%가 다 망가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음, 근데 내가 일을 하는데 그 90%에 내가 해당이 안 된다라고 하는 보장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음, 보험 드는 이유도 내가 아플까 봐 가난한 사람들 보험이 들잖아요. 음, 그것처럼 내가 사업을 할 때 미래에 무조건 된다는 보장에서 어떤 사람은 막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인셀덤에 하는 애들을 보면 막 장난이 아니에요. 막 억씩 넣어요. 억씩. 음, 지금도 제보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억을 넣었는데 아직도 넣었다. 그게 2023년대 언젠데 아직도 3년 이후에도 아직도 사람들이 제보가 들어왔다는 건 아직도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억시 투자해가지고 어때요? 막 미국 진출한다는 뭐 지금 LA에서 뭐 인셀덤이 좀 이게 좀 또 소문 나고 있나 봐요. 음, LA에서. 근데 그게 뭐냐면 그런 또 명분으로 그게 비전이라는 이유로 글로벌로 내가 또 진출한다는 이유로 뭐다? 억시 투자하는 거예요. 뭐 점장 뭐 이런 걸 한다고 치고 그게 뭐냐면 현금 흐름을 제가 예전에 제 거를 먹튀했던 사람도 인셀덤 했는데 얘도 내가 마지막까지 내가 계속 뭐라고 설득해 현금 흐름을 따르라고 했어요. 근데 현금 음, 흐름을 따르지 않고 인셀덤을 따르더라고. 인셀덤의 비전을 따르더라고. 병신아 현금 흐름을 따르라고. 현금 흐름을 위해서 네가 능력이 그만큼 연결 안 되면 책이라도 써서 조금이라도 거품이라도 좀 조금은 그렇게 해서 브랜딩이라도 하든가 음, 니는 아직 실력이 클로징 실력이 아직 안 되니까 책이라도 써야 되고 유튜브도 더 많이 찍고 현금 흐름을 따르라고. 예. 심지어 PCM에서 내가 막 그 수당도 막 줬단 말이에요. 얘가 뭔가 소개라 하면은 그 소개한 게 다 이미 익혀진 고객인데 즉 익혀진 고객들을 그가 가지고 온다는 이유로도 막 수당도 주고 30%씩 막 줬단 말이에요. 제가 총 수당을 내 노트북까지 줘 어쨌든 한 1,300만 원 넘어요. 예. 근데 그 딱 노트북 준 그 해에 먹튀를 하더라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핵심은 음, 이거예요. 현금 흐름을 따르지 않고 돈을 이런 식으로 따르지 않고 음, 오히려 그 이상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음, 결국에는 후회하게 돼요. 음, 음, 사람을 왜 믿는지, 심지어 나도 믿으면 안 돼. 저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교회에서 제가 짝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제가 그 친구한테 뭐라고 했냐면 나를 이용하라고 했어요. 내가 널 좋아하니까 나를 이용해. 어. 내가 막 물질적인 것도 막 사주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날 막 이용해라. 무슨 말이냐면 이용할 가치가 있어야 돼. 그렇지 않아요? 나를 네, 빨대 꽂아도 된다. 근데 그런 친구도 아니었어. 그것까지는 음, 오케이. 근데 무슨 말이냐면 이용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내가 이용 당하냐, 이용하냐, 이 둘 중에 음, 하나는 반드시 발생돼요. 근데 음, 병신처럼 맨날 이용 당해. 이용 음, 당한다는 게 뭐예요? 인셀덤이라는 회사의 비전을 보고 이용 당한 거잖아요. 그 사람이 음, 만약에 인셀덤한테 이용 안 당하고 아이스강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때 커미션도 받고 가장 그래도 우리 수강생 중에서는 그래도 주목받던 친구였는데 아니 나를 계속 이용했다면 지금 얼마나 꽃이 폈을까요? 생각해봐. 지금도 나랑 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지금 우리가 또 토지 개혁도 해가지고 마진이 30%도 음, 안 해야 심지어 얼마나 맞아요. 좋아. 이런 시기에 어때요? 다 이런 지금 심지어 자기 유튜브도 없애버렸잖아요. 아 유튜브는 뭐 어쨌든 할 말이 없는데 그게 음, 뭐냐면 지금 방금 음, 얘기한 음, 배우고 싶잖아요. 예. 네, 진짜 배우려면 음, 돈으로부터 배워야 돼요. 현금 음, 흐름으로부터 배워야 돼요. 이상주의를 따지지 말고 저는 그래서 제 수강생들한테 첫 번째 강의 시작할 때 돈 많이 법시다라고 시작하는 음, 거예요.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여기 들어왔다고 계속 주입해요. 우리가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여기 들어왔지. 알성이 잘생기기 위해서 들어오고 알성 퍼포먼스처럼 말을 막 이렇게 막 외국인들 말을 한국말을 이렇게 기똥차게 잘해가지고 너희들 들어온 게 아니다. 이 의도를 반드시 일단 1번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음, 그리고 여기서부터 니들 돈을 왜 못 벌고 있고 돈을 벌고 있다면 어떻게 벌고 있고 그리고 돈구멍에 새 나간 구멍이 무엇인지 계속 주입시켜요. 그게 리멤버십이에요. 그걸 금융의 관점, 세일즈의 관점, 예. 그리고 수많은 책, 서적들의 어떤 그런 관점에 대해서 최대한 음, 어때 4대 1로 설득해요. 그게 음, 제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야만이 또 주제 파악하고 어때? 그래야만이 돈을 쫓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을 쫓으면 정말 뾰족해요. 우리가 투자는 완전 돈이에요. 거기서 있잖아요. 조그만 매도를 분할 매도식으로 잘 안 하고 바로 매도를 해도 더 많이 먹을 것도 못 먹고요. 매수를 하는데 뭐 물타기를 잘못하다 보면 어때요? 완전 계속 평생 잠길 수도 있고요. 그 전략을 배우기 위해서 수많은 투자 서적을 내가 읽어야 되고 현장 경험에서 한 1,000만 원 정도는 잃는다 생각하고 1,000만 원 음, 수강료를 낸다 생각하고 주식 투자해서 돈을 그렇게 피 흘리기를 음, 하면서 한 5년 동안 그렇게 배워야 되거든요. 돈을 절대 많이 투자하면 안 돼요. 음, 제가 제일 주식 투자에서 제가 제일 실패했던 가장 처음에 언제였는지 알아요? 초창기였어요. 초창기에 돈을 넣었던 게 지금까지 보면 수익률이 제일 낮아요. 그게 뭐예요? 제일 경험이 없을 때 제일 어때요? 간이 커요. 용기가 그 위험한 용기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음. 지금은 어때요? 좀 더 보수적으로 되면서 계속 끊임없이 어때요? 시간에 그렇죠. 나는 나중에 내가 좀 더 복리의 힘으로 난 버는 게 그게 1번이고 우량주 지수 투자가 2번이고 그다음 3번은 어때요? 내가 종목으로 한다고 했을 때 무조건 내가 비벼볼 만하다고 하는 거에 대한 그거를 다 테스트를 하면서 시간의 사이클을 반드시 난 보면서 수많은 서적과 이런 것들 다 보면서 내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다 뭐다? 투자에 있어서는 특히 돈게임 완전히 그 도박처럼 이 돈게임의 마진을 내가 제대로 챙겨야 되는데 돈 흐름에서 내가 심리를 제대로 못 챙기잖아요. 빠져요. 또 아까 다단계 빠지지 말라고 했는데 주식에 빠지잖아요. 내 인생이 회피해져요. 회복 탄력성이 없어져요. 인간 있잖아요. 씻지도 않고 막 이상해질 수도 있어요. 봐봐요. 와, 이게 봐봐요. 우리 지금 얘기한 게 다 나왔어요. 다각화가 나왔죠. 배움을 위해서는 어때요? 수치화에는 돈을 따라라고 하는 거. 아니, 돈을 안 따르면 뭘 따를 건데? 또 이상주의 따를 건데? 제 수강생이 어때요? 이상주의 따랐잖아요. 인셀덤이라는 이상주의. 와, 외국에, 외국에 막 진출하려고 막. 그래서 진출됐나? 아, 아니, 영어도 못하는데 어떻게, 나는 이제야 진출을 준비하는데 나는. 내 영어보다 그 사람 훨씬 더 못할 거 아니에요. 내 리스닝보다 훨씬 더 아니, 제가 지난번에 그 어떤 대표를 만났는데 저보고 저를 되게 부러워하더라고요. 중국어도 하고 영어도 하고 한국어도 하니까. 그래서 제가 외국 가면 제가 잘 될 것 잘 될 것 같대. 근데 음, 아니 외국을 바로 지금 가서 막 이렇게 해도 되지 않겠냐 하면서 중국어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시 중국어를 다시 배워야 된다고 했어요. 음, 아니 이미 했던 걸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냐고 했는데 그렇지 않다고 얘기했어요. 왜? 제가 한국어를 잘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어떻게 보면 되게 어휘라든가 이렇게 좀 약간 어눌해요. 제 한국어를 보면. 제 쇼츠에서 어떤 사람 좀 말을 좀 이렇게 조리 있게 얘기하는 걸 연습하고 쇼츠 찍어라 막 이런 피드백도 그게 난 진실이라고 생각해. 그런 댓글을 제가 안 지우거든요. 진실이니까. 어휘력이 부족하고 말이 그렇게 조리지 못해요. 그치만 저는 한국어를 극단적으로 잘하는 분야가 뭐냐면 돈 되는 한국어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동물적으로 전달되는 한국어를 제가 하기 때문에 음, 그래요. 제가 어떻게 몇 천만 원짜리 티켓을 내가 팔 수 있어요? 돈이 전달되는 어때요? 그 신용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간은 알아요. 그 심리가 전달되는 거를. 저는 그 극단적인 한국어를 했기 때문에 내가 이 위치에 왔는데 중국어로 갔을 때 그 중국어를 그런 식으로 해야 되면 다시 배워야 돼요. 제 중국어를. 삶에서 하는 일상 중국어랑 삶에서 하는 일상 영어는 달라요. 그 비즈니스 언어를 배우더라도 돈을 벌어본 티켓을 팔아봤던 언어와 그냥 일상적으로 내가 영어를 잘하는 언어는 어나더 레벨이에요. 영어를 저보다 훨씬 더 잘하는 원주민처럼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 나만큼 돈을 못 벌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내가 똑같은 영어를 그 사람보다 못하더라도 내가 만약 더 많이 돈을 벌잖아요. 영어권의 고객으로. 그럼 내 영어가 더 돈 되는 영어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돈 되는 한국어, 돈 되는 영어, 돈 되는 중국어, 뭐 돈 되는 언어를 해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극단적으로 하는 게 꼭 말을 잘해서 하는 게 어휘력이 막 좋아서 이 어느라고 이걸 넘어서 그 동물적 감각, 그 심리가 전달되면서 그게 되는 거거든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한 술에 배부른 게 없잖아요. 이게 배움이에요. 돈을 음, 쫓았어요, 저는. 근데 어떤 사람 또 이래요. 나도 쫓았는데 그 사람들은 세발하기 요런 그
쥐똥만 하는 그 뭐라 하지? 손톱만큼 그 작은 돈을 쫓는 저는 큰 돈을 쫓아요. 현금 흐름도 어떻게 하면 나 워런 바페처럼 1년에 코카콜라에 투자하는데 1년에 몇백억씩 저렇게 배당금만 받을 수 있을까? 예. 몇백억인지 몇천억인지 뭔지 모르겠대. 50 밀리언을 배당금으로 받았다고 하는 거. 500억인가? 예. 50. 그럼 150억. 50 밀리언이 50, 50잖아요. 50요, 대표님. 예, 50. 50. 아, 그럼 그러니까 500억. 그러면 500억이 네, 넘잖아요. 500억이에요. 500억 넘죠. 지금 환율이 거의 뭐 예. 750억. 어쨌든 배당금만 그렇게 받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내가 해야 될까? 그럼 최소 내가 요즘에 그 박두환 그분 같은 경우는 배당금만 10 몇 억씩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그 사람의 지금 포트폴리오에 딱 맞아 떨어지거든요. 천억이라고 했을 때, 천억이라고 했을 때 1%만 해도 1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음, 원래 배당금 1, 2% 되잖아요. 네. 어쨌든 그 돈을 벌려면 천억을 벌어야 되겠죠. 그 천억을 음, 벌려면 10억부터 벌어야 되고 10억 벌려면 음, 1억부터 벌어야. 근데 2019년부터 1억 밑에 떨어진 적은 없었어요. 그 사람들은 그걸 배워야 돼. 누군가는 제 수강생 중에서 1억은 벌었던 사람 다 있어. 그죠? 근데 네. 1억 벌었는데 그 다음에서 봐봐요. 제 걸 먹튀한 사람도 1억을 벌었을 거야. 가도. 먹튀한 애들의 대부분 특징이 뭐야? 돈 맛을 보면 먹튀한다니까? 근데 어때? 음, 연속 지속을 못 해요. 우리 수강생들 중에서도 평생제자들 중에서도 있어. 돈은 벌었어. 근데 지금 지속을 못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단 말이에요. 봐봐. 음, 지속 못 했는데 어려움 겪고 있는데 옆에 적어도 내가 있잖아, 지금. 음, 아, 어쨌든 돈을 쫓아야 돼. 근데 큰 돈을 쫓아야 돼. 큰 돈을 쫓아야 어때? 거기서 배우는 게 정말 다각화가 돼요. 작은 돈을 쫓으면 절대 다각화가 될 수 없어요. 작은 돈 음. 쫓는 사람들 시시콜콜 그거 다 따진 애들 있잖아요. 작은 돈을 쫓지 말고 큰 돈을 쫓으면 방금 제가 얘기한 그 배움, 그 다각화 모든 걸 다 얻을 수 있어요. 음. 네, 대표님 말씀 듣고 나니까 다시 돌아가서 이 책을 아마 혼자 읽었으면 10년의 시간이 지나서 이해를 한 건 절대 아니에요. 근데 저도 이게 함께 하면서 되어진 거잖아요. 뭘 네.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대표님이 여러 가지 그 미션들 주시는 거 하고 피드백 받은 거 하고 하다 보니까 경험이 다양해졌고 그리고 또 계속 함께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 혼자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사실 엄두가 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제가 오늘 내린 결론은 창의력은 책으로 배울 수 없다. 그리고 뭔가의 변화를 너무 세상에 좋은 책이 많지만 좋은 책이 우리를 도와줄 수 없구나. 왜? 누군가의 이미 해낸 성공을 사후에서 한 스토리이기 때문에 그걸 한다고 따라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되게 와닿았던 건 그 책에 그 롤플레이를 시켜요. 학생들을 무대에 올려서 연극을 시키는데, 근데 대표님은 이 사람들이 롤플레이가 아니라 실제 이 사람들 삶에다 그냥 밀어 넣어버리시잖아요. 한 번도 안 해본 거예요. 근데 그 저한테는 그때는 그게 어려웠지만 가장 크게 생각의 어떤 그런 관점에 다각화 할 수 있는 하나하나의 그 점들이 모여서 결국 이게 되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음. 근데 오늘도 굉장히 제가 가장 많은 이득과 혜택을 얻은 것 같아요. 오늘도 굉장히 도움되는 말씀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도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